사람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그저께 그러니까 23일 밤에 유승민이 이 탈당 기자회견 이후에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이 원유철과 김무성이 굉장히 싸웠답니다. 굉장히 싸워서 심야에 격앙된 말들을 주고받았고, 그 싸움이 끝난 다음에 이 여의도 감자집에 가서 원유철, 황진아, 김무성, 서청원, 홍문표 등이 심야에 감자국집에서 밥 먹는 모습도 국민 앞에 연출했는데요. 어제는 제가 자갈치 시장에서 해먹고 소주 나누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자, 근데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다 라고 청와대가 격앙됐다는데요. 김무성에 헛질린 청와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인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무성의 뒤통수 때리기를 한두 번 봤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해를 못하겠다는요. 많은 국민들은 김무성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것이 이해를 못할 일로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까지 김무성 대표를 그러면 잘못 보셨네요. 청와대 참모들은 사실상 점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이 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작에 따로 갈 수밖에 없게 된 지는 오래됐는데요. 그걸 가지고 5개월 동안 상향식 경선을 이야기할 때 청와대와 친박과 이 일을 다뤄야 될 청와대 정무라인 참모들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 이럴 줄 몰랐습니까? 그리고 유승민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는 일을 갖다가 빨리 처리 안 하고 어째 저렇게 하느냐라고 언론에 나오던데요. 청와대가 정말로 유승민을 빨리 잘라라 했으면 이한구가 저렇게 공천을 가지고 네가 선택해라 예우를 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탈당을 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하도록 이렇게 쪼는 이런 양상으로 했겠습니까? 유승민을 쪼아가지고 얻은 게 뭡니까? 점수로 보면 유승민을 쪼은 청와대와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10점이고 유승민이 90점을 득점했습니다. 자, 김무성과 관련되는 부분도 보면요. 김무성이 말도 안 되는 상향식 경선을 갖다가 5개월 끌고 오는 동안에 말 한마디 안 하고 당의 공천룰 특별기구를 해서도 상향식 경선 다 존중해주고 장애인 여성 등 단수 우선 추천만 확인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경선하는 절차까지 다 합의해줬습니다. 김무성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진박 마케팅하고 다녔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한구 넣어서 조금 바꾸겠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자, 그래서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30명까지 친박이 된다. 김무성은 한 100명이다. 그래서 우위를 점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기본적인 목표는 6대4 정도로 무슨 경선을 할 때 자기 당대표 경선을 할 때 이길 정도로만 하면 되지 근본적인 불화의 씨앗이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목표에 들어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김무성도 달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같이 최경환 김무성이 같이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할 때 파트너로 쓸라 했습니까? 자, 보기 싫은 친 이명박계만 치고 친 유승민계만 치고 김무성은 데리고 파트너로 갈라 했다. 저는 이게 아니라면 이번 공천 결과에 답이 안 나옵니다. 김무성 핵심들 다 살았습니다. 부산에 한 명도 안 바꿨습니다. 대구는 또 싸그리 3분의 2 이상을 바꿔버렸습니다. 단수 추천하고 뭐 어쩌고 했어요. 경북에도 많이 바꿨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대구 경북은 최경환에 나와버리고 부산은 김무성에 나와버리고 울산 경남도 김무성에 나와버리다. 서로 나와버리를 존중해 준 겁니까? 우리가 숫자만 6대4로 많으면 된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하고 토론을 하다가 김무성은 마름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름하고 6대4로 나눠 먹는 게 어디 있냐. 마름이 40% 먹으면 그게 마름이냐. 2대 주주지. 기업에서요. 한 A 주주가 60%, B 주주가 40%면 그 40%가 소액주주입니까? 시다발입니까? 아닙니다. 과반수는 못 넘기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죠. 즉 김무성을 2대 주주의 파트너로 선택한 사람이 청와대고 친박 핵심이고 이재호와 유승민은 못 데려가도 김무성은 데려가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이 친박 핵심 아닙니까? 청와대고요. 이제 와서 왜 이러십니까?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자, 무슨 짓을 해도 상향식 경선을 문재인하고 공동 발표를 하고 이현직 정부제 개헌을 하겠다고 대통령도 없는데 중국 상해에 가가지고 거기서 오스트리아식 이현직 정부제 개헌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권력자라는 발언을 2번 하고 자기 계보원들을 모아서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유승민을 앞세워 통과시키고 나중에 대통령이 개강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배신의 정치를 하니까 자기는 쑥 빠지고 유승민만 물에 담갔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보고 있었으면 김무성이 이번에 총선에서 어떻게 할지 답이 나왔던 거고 지난번에 살생부가 김무성 대표의 입에서 정도를 통해서 터졌을 때 이걸 뭐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박 핵심의 양대축의 하나인 윤상현이 자기 사무실에서 녹취가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소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누가 시켰는지를 잡아내면 판은 끝난다. 그때 고소해서 최종적인 지정자가 잡혔으면 이번 총선은 친박과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누구하고 통화하고 한 내용이 겁이 나서. 기껏해봤자 누구하고 통화했는가만 밝혀질 거 아닙니까? 통화 내용이야 뭐 밝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한테 불똥 튈까봐 거래 안 했습니다. 뒤늦게 18일날 고소해놓고 슬그머니 어제 공개했습니다. 무소속으로 탈당한 다음에. 자, 이렇게 누가 자초를 했습니까? 자, 녹취야 살생부가 터지고 그 다음에 녹취가 곧바로 나왔다면 그리고 그게 언론에 전달되어서 보도가 되었다면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에 나온 겁니다. 자, 지난 23일 12시까지 밤에 자정까지 유승민을 코너로 모아서 쪼았습니다. 통쾌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유승민 결국 밀려날 거다. 그렇게 시간을 유승민에게 이렇게 시간과의 싸움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쪼우던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이제는 친박과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시간과의 싸움에 내몰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김무성이 당사에 나온다는데요. 자, 나와서 또 몇 시간 더 넘겨버리면 6시간까지 4시간만 넘겨버리면 끝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깨를 부리면서 뒤통수를 치는 비박들보다도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상 앞에 차려진 잿밥에만 관심이 있고 지 몸에는 한마디로 피 안 묻히려고 하고 적당히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주도권만 갖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친박 핵심들, 청와대 관계자들이 더 밉습니다. 솔직히요. 다 당신들이 자초한 겁니다. 사람은 겪어보면 한 번, 2번 당하면 그 다음에는 답이 나와야죠. 지금까지 이 지경으로 해댔습니다. 이번에 공천한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대통령에게 끝까지 충성을 바칠 거라고 정말 자부합니까? 대통령에 의해서 몸을 던져서 비박들과 야당과 싸울 거라고 자신합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의 적은요. 야당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내부에 있는 비박과 친박의 간신들입니다. 자, 정부가요. 파일을 키워서 주도권만 내가 잡으면 된다고 김무성을 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파트너들보다는 김무성이 다루기 쉽다. 왜 그럴까요? 약점이 많아서 그럴까요?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